시작하겠습니다. 90페이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이 편도 이제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공공주택의 공급입니다. 공급. 이 하면 이것도 이제 건설 되어진 것에 대한 공급이죠. 공급이니까 이제 또 매입하거나 했을 때 공급인데, 이것도 보시면 임차인 선정과 임대료 결정편이 나옵니다. 자, 공공주택의 임차인, 공공주택이라면 공공임대에서는 임차인이고 공공분양은 입주자인데, 이에 관한 선정은요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 법으로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은요 마음대로 입주를 못 하십니다. 분양, 임대 다 똑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보시면은요 유형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죠. 다 다르게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잘 보세요. 주거 지원 필요 계층과 다 자녀 가구한테 우선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료해 놓고 시험에 나오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꼭 문장을 통째로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번 사항들은요, 2번, 3번은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다음 페이지도 당연히 공공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 소득 수준 등을 다 확인합니다. 이렇게만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공공주택의 운영관리편에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분양 말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 조건. 임차인의 선정은 당연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것이고, 임대료도 보시면요, 다 법에서 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 이 페이지도 참 중요하고 시험에 잘 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입니다. 항상 여기도 임대료 하면은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합한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요것도 1년에 5%씩 정액 비율을 제한받습니다. 받으니까 최초로 결정하는 임대료 같은 경우에 법에서 딱 제한하는데, 최초로 결정하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즉 임대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초에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 이것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유형별로 보증금 얼마, 월임대료 얼마 이렇게 다 결정이 되어져 있고, 그걸 초과할 수 없고, 그걸 낮출 수는 있어도 그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다만이 중요하죠. 요 표준 임대료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일단 85를 초과하는 공공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아주 이 큰 평수, 뭐 185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혹시나 아십니까? 이 서울 가시면 한남동에 한남 더힐이라고 하는 최고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 집은요, 저 분양전환가가 48억, 뭐 50억 이렇게 되었는데, 이 85 초과할 때는요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서민들 거주보다는요 어떤 그 지역의 그 공공임대를 지게 되어진 목적 때문에 어떤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택을 소유한 분도 이런 주택을 입주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분납임대주택이죠. 분납임대주택은 뭡니까? 이것은 분양전환금, 임대보증금이 없이 분양전환금을 미리 계상을 해가지고 분할, 즉 할부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월임대료는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없어. 임대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표준임대료가 아니다. 표준임대료 하면요, 임대보증금, 월임대료가 있는데, 월세는 있어도 임대보증금이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식으로 내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표준임대료 안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전세주택은 뭡니까? 전세 계약 방식이죠. 월 임대료가 없어. 월 임차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월세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 표준임대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다.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이 경우 나옵니다. 이 분납 임대 같은 경우에 임대료는요, 분양 전환금을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에 이 분납 임대 주택만을 위한 표준 임대료가 또 따로 고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 임대료가 아니고 분납 임대 주택만을 위한 표준 임대료가 따로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3번 상 보세요. 그러면 장기 전세는요, 월세 없이 전세 계약 방식, 전세금 방식인데, 그러면 장기 전세일 때 최초로 정하는 요 전세금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문장도 기억하십시오. 잘 뜨는 상입니다. 그래서 일명 시프트라 부르는 것이 이것인데, 요건요, 그 해당 장기 전세 주택이 나오는 그 인접하는 곳에 인접하는 두세 개 단지, 같은 평수의 두세 개 단지에서 받는 전세 계약 금액,
요 평균한 금액의 80%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장기 전세 10%의 임대 보증금 결정은 말입니다. 전세 계약 방식인데 이것은 주변의 시세에 대비해서 주변 임대 보증금 전세금 시세의 80% 내에서 최초로 결정하고 이것은 이제 1년에 밑에 5번이 있죠. 이 1년에 한 번씩 5% 내에서 정액 비율 제한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5%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보십니다. 자, 최초의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요, 임차인이 동의하면 상호 전환할 수 있다라는 말 보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월 임대료는 계속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 비용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 보증금을 좀 올리고 월세를 낮추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동의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런데 임대 보증금이 너무 높을 수는 없어. 그래서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 원가가 있겠죠. 땅, 토지 매입 금액과 건축비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 원가인데 여기서 또 이 공공임대를 지을 때에 보시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공적인 자금은 싼 저리 이자를 융자를 해주는데 이 건설 원가에서 요 기금 빌려온 융자금을 뺀 금액을 임대보증금 합산 금액이 넘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임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천억 정도의 건설 원가가 그렇게 투입이 되었는데 기금 빌려온 것이 만약에 600억이다. 600억이면요. 요 차익분이 400억 남죠. 요 임차인들 되는 임대 보증금 합산 금액이 요 400억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100%에 맞춰라. 넘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겠죠. 이것도 보시고요. 자, 또 4번 보시면 또 나옵니다. 기존 주택 등 헌주택을 매입해서 개조한 다음에 임대치는 바로 요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더 싸야 돼. 그래서 이것은 주변에서 받는 임대료 요 감정평가 금액의 50% 이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자체를 결정할 때 주변에서 받는 시세 임대료의 50% 범위 이내인데 서울시는 지금 25%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싸게 주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6번 보십니다. 6번. 자, 우리가 5번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5% 내에서 청약 비율 제한받는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 월세 말고 임대 보증금 청약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좀 클 수가 있어. 그래서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이 임대 보증금 청약 부분들은요. 임차인들은요. 1년에 연 3회 이 분할 납부도 하게 해준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또 7번 보시면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임차인이 정말 힘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 자, 차등적으로 임대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진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임대 보증금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 없이 월세도 싸게 이렇게 입주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다 이렇게 따라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9번 보시면요. 공공주택, 공공임대를 할지라도 임대 조건은 관할 시군구청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LH라든지 SH에서 공공임대를 할지에도 임차인을 딱 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역시 3개월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하고 임대 조건을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임대법을 준용한다 딱 되어 있죠.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역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된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3번 보시면요. 3번 상을 잘 보세요. 이번에 3번 상인데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50년짜리, 그 다음에 30년짜리, 20년짜리, 또 10년짜리, 6년, 5년 임대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것도 한번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요. 쭉 한 방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임대차 그냥 갱신해요. 보통 2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계속합니다. 갱신을 계속해요. 그런데 이때 말입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차 계약 기한을요 1년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공공주택 사업자가는 임대차 계약 기한 갱신 기한을요 2년 이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년 이상, 4년, 5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들은 원하면 1년 6개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분양 전환할 예정이 되는 그 시기는요, 임대차 계약 기한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말 딱 보이죠. 이 말은요, 만약에 5년짜리 임대 같은 경우에 2년 계약, 남은 1년만 있으면요, 이게 분양 전환되어집니다. 당연히 이때는 이제 남은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공공사업자라 할지라도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1년 이렇게 남은 마지막 계약기한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또 괄호 3번 보시면 재계약 거절돼 있죠. 이 30년, 20년이라 할지라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간다. 갱신해 갈 때마다 임차인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뭔가 밑에 박스에 해당이 되어지면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또 중간에 요 기한 안 채워도 2년 안 채워도 중간에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 사유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박스를 보시면 이 사항도 중요한 사항이죠. 이번 보시면 공공임대에서는 임차인분들이 소득이 많으면 안 돼. 자산이나 소득이 초과되어지면요. 반납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사항 중요하죠. 임차권을 타인한테 위반하여서 양도나 전대했습니다.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서울 강남이라고 하는 땅값 비싼, 집값 비싼 곳에서도 보시면 그 안에 공공임대가 참 많이 있거든요. 뭐 새 아파트, 뭐 개포동에 뭐 더 DH다 이런 식의 신 아파트가 나와도 그 안에 공공임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치동 같은 경우에 엄마 아파트 가시면요 공공임대가 200몇 개가 있는데 이런 학군이 참 좋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보증금이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 임대료 30만 원 이렇게 거주하는 공공임차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실제 주소는 빼지 않고 퇴거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학군 때문에 애들 학교 때문에 이 오는 수가 참 많습니다. 많으니까 아파트도 다 보니까 임대 보증금 500에 월세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임대 치는 사람도 전대 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불법으로 본인이 사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데는요 입주하시는 분들이 주소 이전을 못해 이렇게 제한도 합니다. 저끼리 약속하는데 이 불법으로 양도됐던 데도 딱 걸렸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이제 처리받고 벌금도 나옵니다.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또 6번 보시면요. 6번. 자, 우리 6년, 5년, 10년짜리는 분양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 다 채우면요. 이 임대사업자인 공공사업자가 분양 전환 사실을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주면요. 6개월 안에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양 전환 계약 체결 신청 기간 안에 요 임차인분들이 분양 전환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거나 또 올 마음이 없어 신청 안 하면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내어보내고 제3자한테 분양 전환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7번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는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임차인들이 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되어도 입주를 안 하시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딴 사람 불러 모은다라는 말이 포함되었습니다. 8번, 9번 참 중요해요. 자,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따다닥 연체가 되어지면 계약 해지다. 이미 민간 임대할 때도 나왔는데 그 밑에 9번 보세요. 분납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 할부금이죠. 분납금 요것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도 계약 해지입니다. 잘 보시면요. 월 임대료는 3개월 이상 연속 연체인데 분납 임대의 분납금은요. 연속이 아니고 연속이란 말 없죠. 세 번만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밑에 11번 보시면요. 임차인들이 어떠한 경우든 퇴거입니다. 퇴거 주소 이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확인되어지면 계약 해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0번 사항을 또 잘 보세요. 10번 사항 1 보시면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요. 역시 이 경우도 임차인분들이 주택이 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소유하게 되면 바로 계약 해지입니다. 근데 그 위에 살짝 보시면 아까 봤었죠. 80호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은요. 제외다. 한번 보죠. 85 초과하면 임대료도 다르게 정하고 집이 있어도 된다고 설명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85 초과할 때는 집이 있어도 된다. 첫 번째 예배가 나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자, 집이 생겼는데 일부러 집을 산 것이 아니고 상속이나 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이 딱 생겼네. 이 경우도 말입니다. 이 집을 처분해야 돼. 그래서 이 사유 발생 일로 통보가 딱 되어지면 6개월 전에 이 집을 처분하지 아니하면요. 계약을 해지하고 내어보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나번 보시면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그 식구들 가운데에서 혼인 등 사유로 집이 생겼다. 그러면 이 경우도요. 민간임대와 똑같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똑같아요. 해당 사유 발생 14일 안에 전출 신고해서 세대 분리 분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또 다음은 보세요. 자, 공공임대주택인데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에 임차인들이 입주를 안 하셔. 모집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요, 그 인근의 어떤 회사 일 때문에 거주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남아있는 그런 빈집이 있다. 그럼 선착순 신청하면요, 해당 서울에 집이 있어도 해당 그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입주할 때는 집이 있는 분도 임차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총 4개죠. 85 초과, 선착순 입주, 그 다음 부득이한 사유일 때 6개월 내에 처분,
처분, 또 식구가 집이 생겼다 14일 전에 전출 신고 등이면 이제 계속 그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요, 공공임대의 또 양도중대 제한인데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